교수가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그거만 붙였으면 좋겠고, 저는 이용주고요. 일단은 저는 그냥 건축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뭘 하는 걸까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건축가라고 그냥 스스로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 디지털 건축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건축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건축이지 무슨 또 디지털, 요즘 디지털 아닌 게 어디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 건축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 작업들이고요. 어디 소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저랑 이제 미국 파트너랑 같이 했다든 미국에서 한 거든지 아니면 제가 혼자 이제 한국에 와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 자체를 메이킹이라고 지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건축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엔 만드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메이킹을 지었는데,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헤더윅이 한 몇 년 전에 낸 책 제목이 메이킹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헤더윅은 다 아시겠지만 그 상하이의 그 브리티시 파빌리언 지은 더듬이같이 그 사람도 건축을 전공하지는 않아, 미술 전공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건축가를 부르면서 하는 작업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물론 컴퓨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축과 약간 방향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목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게 정말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눈에 보이지 않는 인포메이션, 이 인포메이션은 정말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공해서 뭐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인포메이션이 지오메트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 지오메트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실구현이 돼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구현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고 있는 건축은 이 사이, 뭐 이 화살표, 뭐 멋지게 말하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 싶긴 하지만 스펙트럼이라고 뭐 약간 좀 초라한데, 이 화살표의 어딘가 어떤 작업인 인포메이션 쪽에 가깝고 어떤 작업인가는 지오메트리 쪽에 가깝고,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릴 작업은 다이내믹 퍼포먼스 오브 네이처, 굉장히 긴 제목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그 뉴욕에서 대학원 2009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사태가 나서 망했어요. 다. 제일 경기가 망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 사람들이 막 다 잘려나가고 막 난리가 나고, 다 선배들은 한국으로 다 돌아가고 막 그럴 때 제가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에. 84명이 저희 학년이 졸업을 했는데 5월 며칠 날 졸업을 했을 때 취직이 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취직 정해진 사람이. 나머지 84명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졸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제 저기 보면 그림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저 미국 친구가 제가 콜롬비아를 대학원 갈 때 첫 학기에 제 옆에 앉았던 애였어요. 걔랑 이제 뭔가 맨날 같이 놀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저 친구도 당연히 이제 직업이 없죠. 그래서 둘이 그러면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공모전, 그러니까 완전 공모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뭐 작년에 있었던 뭐 구개나의 공모전 이런 엄청나게 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거의 조형물에 가까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퍼블릭 아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6개월 있다가 결국 취직을 하긴 했는데, 그 취직을 한 이후에도 이 친구랑 계속 작업을 했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회사를 같이 만들면서 파트너가 그 친구의 정식 직업이 됐고,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일단은 같이 일을 했는데, 같이 결국 60개를 냈어요. 60개를 내서 3개가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분의 1, 5%.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10개 떨어지면, 10개만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공모를 할 때는
떨어져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성이 생기니까 이거 떨어질 건데 왜 하지? 아직 17개 더 쳐야 되는데 이걸 왜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열심히 안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해서 내는 게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뭐냐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이때 여기가 원래 도서관 미국의 유타에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서관을 이제 리노베이션해서 사이언스 박물관 그런 걸 만든다고 해서 가운데다가 뭔가 벽 모양으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미디어 인터랙티브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현상 공모전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니라 현상 이제 당선될 경우 돈을 맞추면서 만들게 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뭔가를 이겼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랑 저 친구는 이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돈을 내서라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작업들인데 이렇게 그냥 쉽게 보시면 그냥 벽이에요.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벽이지만 양쪽을 나눌 수도 있고 사이 틈으로 저쪽 반대쪽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어딘가에는 오픈이 있어서 그 사이에 사람이 왔다 갔다 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 자체는 이거였어요. 그냥 인터랙티브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뭘 가져올까 했는데 그냥 자연에 있는 어떤 현상을 이 물리적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모터를 달고 싶었어요. 모터를 달는 게 연구 설치물이다 보니까 그때 콜롬비아에 아시던 분들께서 약간 조언 같은 걸 모터는 절대 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 이 연구 설치물이면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이제 빛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간에 보면 컴퓨터 프로세싱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마 야후 웨더가 지금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야후 웨더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API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약간 코딩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 웹사이트들이 API라고 그냥 아무나 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웹사이트 위에 보면 페이스북이라고 아마 붙어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API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약간 오픈소스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야후 웨더가 그때 했던 게 이 실시간 데이터, 전 세계 실시간 데이터를 이렇게 완전 글씨적 어휘니까 어떻게 가공이 되지 않는 순수한 데이터를 항상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학교 다닐 때 저 후배 또 다른 미국 애가 저희 둘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동경하고 있는 애가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애를 데려다가 야 너는 컴퓨터를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프로세싱이라는 툴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걔는 전혀 물리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프로세싱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봤더니 연대에서도 공대 교양 과목에 프로세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걸 도대체 가르쳐서 왜 이걸 공대에서 가르치다는데 일단은 가르치고 있어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이렇게 있고 이제 사람이 보고 이제 전화기랑 트위터랑 연동이 돼서 트위터로 뭐 서울 치면 서울 날씨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아이디어는 그렇고 모양 자체는 뭐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자연에서 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양이 뭘까 해서 약간 이렇게 사이클 모양을 해서 그냥 사인 곡선을 만들자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 모양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에서 했을 때 하면 그러니까 직접 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에 레오 아트월이라고 있는 자기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트위터로 뭐 레드 하니 정말 싹 다 레드가 되고 아니면 포틀랜드 같이 저 주소를 치면은 그걸 바뀌는 식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지나갔어요. 이게 소리 안 나요. 이게 그때 이제 오프닝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프로모션 이미지로 만든 거였어요. 워낙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인터랙티브를 하는 거고 그냥 봤을 때 딱딱한 메탈리얼에서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이 어떻게 하면 빛이 날 수 있을까? 그게
이 전체적인 컨셉이랑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 개인적으로 그냥 추구했던 어떤 미학적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작업들은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나눠지는 것 같아요. 컨셉은 컨셉이고 뭐 인터랙티브 데이터 다 좋은데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결국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결과물은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추구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했던 성향 자체는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라이팅이 다시 됐으면 실시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프로세싱에서 나온 결과물이고 실시간으로 계속 그 트위터에서 데이터를 받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그 BP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 게 저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물결이 흐르듯이 보이는 거고 저걸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그래서 이게 보여준 이 계속 그러니까 저를 이제 플레이하면 이게 계속 흘러가듯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절대 1대1로 그냥 있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고 그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빨간색이면 날씨가 뭐 더운 날, 파란색이면 날씨가 뭐 좋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색깔을 구별해서 근데 그건 이제 디자이너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애초에 아이디어는 이게 맨 처음에 냈던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뒤에다가 광선들이 내려와가지고 광선들이 박히면서 앞쪽에서는 빛이 나고 뒤에는 뭔가 굉장히 뒤쪽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매트리스 같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딱딱한 게 있고 뒤쪽에서 뭐 전선이 들어와서 정보를 주입하는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돈이 하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뒤에 있는 선들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제 LED는 딴 데 있고 원래 빛 소스 자체는 딴 데 있고 이제 그 광선을 따가지고 여기서 이제 빛을 보여주는 거 컨트롤 자체 그 빛 소스 자체는 딴 데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걸 한 다음에 거치를 이제 돈이 버짓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LED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가는 게 LED가 있고 지금 저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170몇 개의 이렇게 생긴 뭐 이제 섹션 모델 다 만들어 보세요. 레이저부터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길을 만드는 거예요. LED를 가운데로 박아 넣어주니까 그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제 미러가 돼가지고 되는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위에서 거는 스트럭처가 될 만한 거 걸어주고 근데 이제 이런 게 거의 다 커스터마이즈돼요. 그러니까 없는 걸 다 갖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다 주문 제작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걸 제가 메이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할 때 인건비가 그 견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1억 한 1000 정도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다 만들고 남은 게 방세 2달치가 남았어요. 나머지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래서 메이킹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프로세스에서 사실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짜증나는 건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를 가지고 아무도 읽을 수 없는 도면을 아저씨한테 넘겨서 아저씨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거 좀 만들어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도면을 일단 바꾸는 것도 시간이 드는 거고 그게 결국 돈이고 그걸 또 아저씨를 고용해서 하는 게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만 알 수 있는 도면을 그냥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뭔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뭔가 신기한 걸 이제 약간 사실 이제 속이는 건데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몇 번 속아봐서 이제는 안 해요. 저는. 지금 아마 이런 프로젝트가 가을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슬슬 애들한테 짜장면을 줄 테니까 이제 디지털 건축의 최신 이런 거 한번 맛봐라. 근데 한 번 맛보니까 절대 다시 맛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까 그거 만들어진 그 도면이고 그 샌드위치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재생 플라스틱. 밀도가 굉장히 높은 재생 플라스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CNC 자체 이거는 거의 다 맡기죠. 이거 우리가 이제 기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미니소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계가 있고 걔네들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한 기계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CNC가 우리나라에 있는 CNC가 학교에서 보는 거 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대부분. 그리고 하나씩 다르게 바꿀 거면 가서 끼우고 다시 깎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이게
8개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반, 아까 샌드위치의 반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속에 보면 홈들이 나와요. 이 홈들이 이제 뚫려 있는 건 볼트가 들어가서 양쪽으로 묶어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LED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LED가 들어갈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애초에 디자인했을 때 그 어떤 사인 곡선을 따라가는 LED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인 곡선이니까 그 서피스에서 그 아이소 커브라고 알죠.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가는 걸 원했는데 그 모양을 따라가게 이제 LED가 바뀌다 보면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면 LED를 그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LED 간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필리스랑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아줌마랑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그냥 이렇게 길이를 다르게 우리가 줄 테니까 어떻게 안 되냐는데 이제 제 친구가 그 미국 친구가 이 아줌마한테 얘기한 이 친구는 결국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냥 길이를 같게 가자. 그거 너무 짜증난다. 그거 언제 다 컨트롤해서 보내냐는데 내가 딴 건 다 포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디자인의 가치에서 물론 컨셉에서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할 수 없었고 결국 그 길이가 다 달라진 엑셀 파일을 중국으로 보내줬어요. 중국 아줌마들이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클램프로 찝는 거예요. 두 개 샌드위치 돼 있는 거 두 개를 찝고 구멍을 다시 뚫는 거예요. 구멍을 다시 뚫는 이유는 물론 아까 그 CNC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 구멍이 파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샌드위치가 되다 보니까 구멍이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방향에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CNC 아무리 좋은 CNC도 CNC가 도는 방향이 바뀌는 CNC는 없거든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걸 샌드위치로 만들게 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한 명이 이걸 수작업으로 묶어놓고 그 볼트가 들어갈 방법을 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명이니까 원래는 이걸 여러 명이 할까 했는데 얘가 그냥 자기가 책임지고 다 하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얘는 이거만 했어요. 계속 이거만 뚫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주문한 그 필리스에서 온 그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저희가 길이를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해서 오면은 처음에 생각에는 이게 당연히 얘가 그 디지털 건축이라고 아니면 패브리케이션에서 부르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컴퓨터 아이디를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톨러런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미국 친구랑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그 오차를 자기 힘으로 없애요.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얘가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였어요. 근데 그 오차를 힘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집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안 맞는 걸 힘으로 꾸겨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원래 그 길이 구멍과 그 LED랑 LED 사이의 구멍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몇 인치씩 더 해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래서 꾸기면 이게 약간씩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여자애는 프랑스 여자였는데 이 프랑스 여자애는 꾸기는 것만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게 176개로 기억하고 있는 176개의 이제 핀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위아래로 이렇게 LED가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179개를 이렇게 엮여 있으면 그걸 누가 들어가지고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6개 아니 내지는 5개씩 이게 한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죠. LED들이. 그리고 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걸 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두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되면서 이걸 들어가지고 올리고 위에서 이제 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항상 같이 일했던 그 친구고 그래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선들이고 그래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어긋나니까 위아래로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밑에서도 이제 피아노 선 같은 걸로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느러미 같이 생긴 애들이 막 있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색 볼트들도
이것도 원래 하얀색 볼트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하얀색 볼트가 없어. 그걸 도장을 해야 된다고 돈이 또 엄청나게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만색 했는데 또 그 친구가 야 이거라도 좀 간격을 좀 하나 일정하게 하면 안 되냐.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 쟤도 아이소컵을 따라가요. 간격이 바뀌어요. 그 까만 거의 간격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미 그래스호퍼를 쓸 줄 알았는데 그 미국 친구는 그래스호퍼 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스호퍼를 해서 처음 했던 게 저 볼트 간격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씩 그 179개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그 구멍을 뚫는 거를 원하는 위치에 놓는 거 그거를 걔가 그래스호퍼를 처음 했던 작업이 그거였었는데 걔는 그 그래스호퍼를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그 업체에다 맡기기 직전에 어떤 그 패브리케이션 직전에 뭘 만들어내는 걸로 걔는 항상 그러니까 디자인 툴이라고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프닝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게 유타에서 굉장히 큰 이제 뮤지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서 했고 그래서 이 공모전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시골이에요.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데 시골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이해였는데 이제 저 위에 보면 저 하얀색 깃털 같은 거 한번 보여줄게요. 저게 그 작년에 현대미술관 서울관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필립 비슬리라고 그 박근혜 대통령도 와가지고 그 열었을 때 저 건축가 내진 예술가인 사람이 있는데 한 60살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거를 여기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하얀 게 한 5m 높이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 딱 들어오면 저게 보여야 되는데 사실 저건 다 와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 작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땡깡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사진 찍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 위에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돋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겨우 이걸 찍었는데 실제 오프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저거를 어떤 프로젝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 일단은 이거가 이제 돈을 근데 미국은 월세가 좀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남긴 돈은 아마 300만 원, 150만 원이 월세이기 때문에 300만 원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테라메트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툴 자체, 그래서풀을 많이 쓰는데 이 툴을 저는 디자인 툴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로직을 만들어서 로직이 완벽하지 않냐. 그럼 이제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 그래스포 다 아시겠지만 맨 앞에 슬라이더 같은 게 있잖아요. 교수님 좀 보시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 1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옮겼더니 막 100층짜리 스카이스크레이퍼가 이 슬라이더 하나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의미가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것 같은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 단순히 이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툴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라이노나 어떤 툴에서 구현되지 않을 때 그걸 도움을 받기 위한 툴로 그걸 쓰지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로직을 가지고 뭘 만들고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항상 디자이너 내지는 건축가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코딩도 저는 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막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막 받아가지고 막 LED에 넣고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난해하다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명쾌하게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듣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냥 정말 간단했어요. 그냥 의자로 만든 집을 만들었다.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자로 그냥 집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어딘가에 냈었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뉴욕에서 떨어지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아틀란타에 다시 내가지고 아틀란타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버짓도 적었어요. 거의 1,000만 원? 그게 나였어요.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의자조차 할 수가 없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자 값이 이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처음 아이디어 자체가 별로 어렵게 디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쉽게 디자인되고 그냥 그 정사각형 그리드가 쭉 있고 이제 이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자라는 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경사를 못 따라가면 그 모양을 못 따라가면은 얘네가 떨어져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돌아가는 그 경사에 따라 돌아가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래서 그걸 쓰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의자가 우리가 원하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의자가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등이 모델링을 했으면 당연히 등이 판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직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실제로 저런 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싼 의자가 이게 25불짜리였고 이거만 해도 이제 400개니까 바로 그냥 1000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불리는 킥스타터 유엔 킥스타터에서 국어를 한 거죠.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걸 올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딱 3,000불만 더 모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전산 티셔츠를 주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3,000불은 더 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 자체가 이제 애초에 처음에 디자인한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사각 그리드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직각 그리드고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패러메트릭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조그만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이런 걸 할 때 뭐 모델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알겠지만 이름을 붙이는 게 사실 제일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이제 조각조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중요한 게 결국 이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랑 저희 조그만 숫자들이 땅에서부터 높이를 어디까지 붙어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두꺼운 선들이 돌아가 있는 방향들,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나. 근데 보시면 아시면 그리드가 깨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그냥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옮겼어요. 여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겼고. 이게 이제 인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자를 모델링과 똑같이 모델링해서 집어넣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서피스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제 그 벡터 노멀 그 수직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그 수직 방향 벡터의 위치에 따라서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여러 개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돌아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저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위한 도면을 그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은 뭐 그냥 붙일 수가 있어요. 그냥 볼트. 사실은 원래는 구멍을 뚫고 이제 볼트를 해서 양쪽에서 딱 찝고 나중에 풀어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나사못으로 박아버리고 나중에 이거는 다 그냥 없어졌어요. 그냥 다 재활용되고 그냥 다 버려졌는데 문제는 이 방향일 때 결국에는 의자가 저렇게 휘다 보니까 저 틈 사이를 메꾸는 피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피스가 나와야 돼. 메꾸기 위해서 피스가 있고 이제 어떤 이제 학생의 인턴 같은 애들은 용어만 짜는 것도 계속 딴거 안 하고 그건 용어 짜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써는 거죠. 다 섹션을 하나씩 다 써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기 보면 약간 진한색 아까 도면에서 나왔는데 약간 진한 흰색 부분 저게 가장 먼저 만드는 부분이어서 땅에 닿아서 올라갔다 다시 땅에 닿는 부분 그거가 이제 콘크리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땅에 박혀있고 왜냐면 이게 또 해보니까 밀릴 것 같다고 땅에 이제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 밀려가지고 될 것 같아서 땅에 고정하게 콘크리트를 했고 콘크리트도 당연히 저희가 콘크리트 다 사다가 다 빌려가지고 다 우리가 또 빌려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계속 다 자른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을 보내는데 다 이런 식으로 관계 얘 놓고 그다음에 자료체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붙여놓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 네 개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모양이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바닥에 그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게 안쪽에 있고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래서 근데 가운데가 이게 밀리는 것도 있는데 눌려가지고 걔네들끼리 막 부서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이게 이런 작업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하는 걸 생각하면 구조를 계산을 안 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현장에 가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애들을. 원래는 이게 틈이 생겨서 이 속에 들어가서 앉는 거였는데 일단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가운데를 이런 식으로 쇠로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건 실제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친구가 열심히 잘 근육을 이용해서 이제 막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완전히 혼자 서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그건 예상이 가능했지만 정말 뭐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일단 무조건 만들고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현상 설계에서 이겨야 되니까 저 밑에 보이는 저 기둥들은 실제로는 렌더링에서 우리가 어느 도면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완성이 되니까 저게 없이는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나마 저 정도만 해도 나중에 저랑 이제 그 친구랑 얘기해서 저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저 아침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않을까. 그 이런 식의 효과는 있었고 보시면 아시면 이게 또 의자의 그 앉는 판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 옵셋이 되니까 이 그게 또 깨지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개명이 관두자. 그리고 어차피 위에가 풀려서 보이는 게 효과는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의 효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 판은 아까 킥스타터에서 돈을 모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친구가 레이저로 이름 새겨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선물로 줬는데 제 선배가 얼마 50불인가를 내고 그걸 받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뭐냐고 어디다가 쓰는 거냐고 해서 실수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장소에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고속도로 옆에 공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랬어요.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사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눈에 세 달 반이 서 있었는데 세 달 정도 지나니까 약간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휘긴 하더라고요. 근데 흰 채로 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은데 모양 자체가 흰 모양은 보이고 사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보는 장소는 아니에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사람이랑 같이 찍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부서졌을 때 제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건 둘이 아무도 못 본다. 사진으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됐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그 현대미술관 그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인가 왔을 때 YAP라고 그때 작년에 아마 건축하는 사람 대부분 밖에 이제 풍선으로 된 거 그게 이제 당선됐던 거고 그때 이제 이거는 파이널리스트 5명이 올라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그때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그냥 비를 피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비를 모아가지고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하는 그 영화 아키텍트 프로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적인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턴이 한국 그 창이었어요. 창에서 와서 걔네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블러 같은 걸 줘가지고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물을 모으는 거였어요. 물을 모으고 그게 물을 모은 데서 사람들이 돌고 안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친사람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뭐가 많고 막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발표하면서 첫 질문이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예산은 되는 거냐 도대체. 제가 얘기를 못한 게 내가 짓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게 지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낸 견적서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밑에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툴을 쓰고 API를 받아 쓰면 사실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모터를 사실 컨트롤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때는 생각한 게 그 물 중에 이제 물 순환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가 내용이기 때문에 안개 컨트롤 DJ들이 클럽에서 쓰는 안개 머신이 있죠. 그게 컴퓨터로 컨트롤이 돼요. 그냥 옆에서 아저씨들이 쏘는 게 아니라 DJ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 그걸 써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 나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띄워놔요. 물방울이 공중에 지금 대기 중에 어떻게 보이지? 그걸 스캔해서 그 퍼센트에 따라서 재료를 컨트롤했다. 안개 머신을 컨트롤했다.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된다면 이제 CNC로 자르고 이거는 이제 이걸로만 쓸 수가 없으니까 속에 내부에 주체는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서 제가 원하는 효과는 아마 근데 비가 오면 사실 저것도 이제 저 연못에 해당하는 것도 밑에 배수 시설 만들고는 물이 저렇게 딱 고여있을 때 컨트롤이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비가 계속 오는데 저걸 일정한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배수를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가 안 됐을 때 이거랑 같이 작업하던 인턴의 한 명은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되면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도 저 어떻게 만들까 안 되면 약간 좋아했어요. 이런 식의 랜덤이 자체는 이제 비 오는 날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그 미국 친구랑 거의 몇 번 작업했을 때 제가 괜찮아 이걸 만들고 나서 얘랑 계속 작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 보면 제가 건축과를 나왔지만 예전부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건축과는 항상 리프리젠테이션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과물에 가기 직전 도면, 렌더링, 모형을 만든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종 결과물을 나는 만들고 싶은데 왜 도대체 나는 리프리젠테이션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컴퓨터 안에서 있는 것만 결과물이 되고 종이 위에 있는 건가 해서 그때 학교에서 이제 가구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 스튜디오가 그냥 한 학기 내내 가구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친구랑 둘이 작업을 했던 건데 잠깐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요. 그냥 사람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제시를 하고 이제 커스터머들이 소비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거 조정할 수 있고 저거 조정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이거 X, Y 개수 만들 수 있고 휘는 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느 순간에 멈춰도 얘는 이제 그 책장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했던 거고 이제 이렇게 쪼이는처럼 위치들도 그냥 알아서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뭐 와인을 저기에 넣어야겠다 저걸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건 디자인 자체는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디자인은 한 2주 만에 나온 디자인이었고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학기를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때 말씀하신 게 저 필렛 된 코너가 굉장히 만들기 난해하다 저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저거는 딱 봤을 때 무조건 철판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신 게 철판 당연히 철판이라고 생각되게 저렇게 필 수 있는 재료는 철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계속 가구는 무조건 나무여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해서 원래 처음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사람이 실제로 안 했으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이게 된 거고 이제 이것들은 스터디 종이로 만드는 거 처음에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 종이로 만드는 건 사실 뭐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떻게 세울까 해서 속에다 어떤 이런 판도 대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번에 조인트 같은 걸 해보고 왜냐면 동그란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거의 3분의 2를 이것만 하면서 보낸 걸 그 동그란 코너를 어떻게 만들 건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7개의 이름이 있고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 썰어내는 거예요. 섹션을 다 썰어서 근데 이제 튀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절단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컨투어 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D 레이저 컷해서 2D로 하는 거고 서피스 밀이라는 건 3D 왜냐면 이제 경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툴이 대부분 학교에 사실 이 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도 그나마 저는 이제 대학원이었고 미국에 이런 걸 많이 쓰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 그 학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요. 저랑 그 친구가 거의 항상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28시간이 지나 있은 적이 있었어요. 이걸 왜냐면 마감 때니까 또 애들 다른 애들이 쓴다고 막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우리 아직 시간 남았다면 걔네 다시 가니까 저희가 일단 가서 하면 무조건 이제 뭐 햄버거를 사러 가서 한 명은 계속 이걸 돌리고 있고 28시간 동안 이게 지하 3층인가 있었는데 막 정말 나올 때 막 늙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합은 별거 없어요. 그냥 본드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실 본드 이거는 저게 접합된 게 부서지지 않아요. 본드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접합이 안 돼 있는 제휴 플라이드 자체가 깨지면 깨지지 플라이드도 이미 본드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드 덩어리에 지금 이 거대한 그냥 플라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부서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이름 각자 그 하나에 해당하는 이름 그 위치에 맞게 쌓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못 만드니까 조금씩 만들고 쌓아놓고 근데 보면 이제 이거 쓰레기 아니라 이제 갖다 버릴까봐 복도에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막 뭐냐고 이거 안 치우냐고 맨날 그래서 저 쓰레기 아니라고.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걸 붙이는 거 우리가 드디어 만든 게 드디어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건 더 이상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최종 결과입니다. 이 이상은 없다. 뭐 여기다 리스를 칠하다마는 뭐 그건 상관없지만 이게 최종이다라고 해서 저희는 약간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우리보다 큰 걸 만든다는 게 되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게 새벽이었을 거야 아마 뒤에 보면 새벽까지 12시 35분에 아무도 찍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타이머 놓고 우리가 찍은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였어.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또 정말 건축적으로 크리티컬하면 책이 저렇게 서 있으면 저게 책장이냐 책이 뭐 이렇게 해지지 않냐 뭐 선배들이 뭐 그런 걸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 상황에서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최대한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싶었고 그걸 구현하는 게 그냥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상대적으로 간단한 이게 거의 지금 보여주는 유일하게 한말 제목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수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수인선이라고 수원이랑 인천이랑 빨리 넘어갈게요. 인천이랑 연결하는 거기 기차가 있었는데 되게 좁은 협계 열차라고 해서 열차 폭이 뭐 거의 양쪽에서 앉으면 거기에 닿을 정도 좁은 열차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거 기념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냥 그게 없어지는 모습 아니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을 그냥 만들어야겠다. 그냥 한 거 정말 단순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내고 하나는 내고 사람들이 실제로 앉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렇게 된 거였어요. 이걸 펼쳐서 저렇게 점점 흩어지는 모습을 놓고 다시 접은 모습 이런 뭐 두 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진사를 한번 불러서 뭔가 프로젝트를 찍은 적이 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후배 데려가서 저기 좀 앉아봐 카메라 놓고 세팅하고 제가 그날 옷을 약간 둘이 입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저기 앉아있으니까 사진을 모델도 저고 사진을 찍은 것도 거의 저예요. 제가 세팅을 했으니까. 원래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가 컴퓨터에 있는 걸 실제로 빼내오는 게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2D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D를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런 작업. 이걸 만드는 라이너로 이걸 만들 수 있다 대단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라이너로 만들면 다 웬만하면 만들 수 있을 텐데 이걸 도면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건축가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조형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조형업체의 말로는 이 정도로 잘 그려준 도면을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적 예술가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케치 손을 그려놓고 이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나오기 때문에 도면이 그러니까 메이저 컷을 할 수 있을 만한 도면을 자기는 처음 받아봤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도면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애초에는 철판이 하나인데 철판 하나가 3개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각 파이프를 넣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각 파이프를 넣다 보니까 결국에 사이가 뜨니까 고객이 이렇게 많은 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그냥 수작업에서 거기는 뭐 디지털이 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 두 개는 메이저로 잘랐고 요거는 그냥 아저씨들이 욕을 하면서 그냥 마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수인선을 약간 기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약간 뭐 할머니들이 그런 거 되게 피곤하게 탔던 그런 열차에서 할머니 모양 넣어달라 그래서 하나 넣어주고 그렇지. 이거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 건축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내가 시험 공부를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왜 도대체 건축사 공부를 하고 있었냐 해서 건축사 끝나자마자 그러면 뭔가 나도 좀 재밌는 걸 해. 사실 애초에 시작은 그랬으니까 나의 포토샵 실력을 보여줘야겠다. 공부를 찾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기준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내가 아는 사람은 내가 포토샵 제일 잘하는 걸 가끔은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이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가끔 그런 소리 했어요. 뭘 하려는지 알겠는데 좀 멋있게 좀 꾸미라고. 그게 뭐 내가 지오메트리 아름다우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멋있는 하늘 있고 그런 거 좋아한다고 얘기해서
사실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기량을 한번 뽐내겠다. 그래서 이걸로 공모전에 냈던 건데 이걸로 공모전은 이때 냈을 때가 2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미 그전에 한 4번 정도 내봤어요. 4번 중에서 한번 멘션인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공모전은 정말 명확했어요. 뉴욕에서 하는 거고 정말 그냥 포토샵 렌더링 컴퓨터 누가 잘하나 하는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뉴욕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이미 떨어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실제 경향을 이제 파악을 하자면 실제 경향을 파악해서 이 자식들은 분명히 컴퓨터를 과하게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욕 그 심사위원들의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무조건 동양스러워야겠다. 그래서 패러메트릭을 하는데 가장 복잡한 게 뭘까 해서 막 뒤지다 보니까 한옥이 그러니까 제가 한옥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다가 저는 이게 되고 나서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한옥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나는 한옥도 모르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한옥은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정말 그 제스처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이기기 위한 제스처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엔빌로프, 뭐 스킨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리플리엔테이션이 아니에요. 이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얘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냥 저거를 그대로 그래서 모델링을 다 한 거예요. 저 포인트 하나를 다 살려가지고 그래서 꾸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꾸겨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쟤를 그래스퍼 안에 집어넣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스퍼 안에 쉬운 일이 아닌데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이걸 그냥 유수직으로 쌓고 아니면은 뭐 수평으로 돌려서 올리고 그게 이제 그거를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디자인이거든. 디자인 싸움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디자인이 괜찮으면 결국엔 이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튀어나온 애들은 애초에 있는 그 패러메트릭 시스템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약간 다른 부재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저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런 부재가 있어야지 수직이랑 수평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느낌이 제 취향이고요. 지극히의 취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메테리얼도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고 어떻게 제가 서 있는지 뭐 이게 뭐 진공 우주에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스퍼 집어넣은 걸 베이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거예요. 가장 깨끗해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만들었던 파일인데 이 파일이 하나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파일을 써서 그래스퍼를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가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걸 하나 가지고 이제 한층 그러니까 커브 4개랑 이게 있으면 그만 한옥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한옥이 나오는데 그럼 두께 뭐 조절하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간격이 움직인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실제로 있으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모전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공모전은 이걸 세팅하고 그 곡선을 얼마나 잘생기게 만드느냐가 결국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느라고 손으로 계속 다시 그렸어요.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그래서 그리고 이거 다시 실행해 보고 곡선 옮기고 다시 해보면 곡선이 4개가 한 세트가 있는데 그게 8개. 그러니까 이걸 8번 돌려서 그 모양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거고 당연히 뒤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게 이제 곡선이 요거 한층 그게 이제 저거 한 번씩 쓰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수직으로 되게 돌아가는 거 그 부분에 이제 8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세팅을 한 거랑 얘를 이 모양으로 돌린 거랑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건 디자인의 감이고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화가 섹션 하나 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양의 그런 사람들한테 동양 오리엔탈리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여기다가 글을 쓰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한옥이 못이 옆에 지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가구 구조라고 하고 보여주는 그런 다이어리인데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어딘가 이제 퍼블리시가 됐는데 제목이 뭐 한옥 무슨 8층 건물이 without any mail 뭐 이렇게 되게 제목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아무튼 했는데 일단은 아예 컨셉이었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모전을 이겨야 되니까 이제 3D 프린팅을 해서 이때 제가 이제 3D 프린팅을 처음 사가지고 뉴욕에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쇼핑 갔을 때 저는 3D 프린터를 샀어요. 이게 500불이니까 할인해준다 해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이거 만들고 좀 더 죽었어요. 고장나가지고 3D 프린터는 고장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건축이랑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네가 못이 없대 저렇게 가구 구조로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나온 게 다르지 않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거는 그냥 그 모습이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그냥 그런 제스처 정도로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그리고 그냥 뭐 판넬에 대한 이런 것도 있다. 그것은 사실 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 판넬을 봤을 때 나는 사진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건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 친구랑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고 거의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노하우가 생겨서 우리가 메이킹을 하면서 절대 무거운 재료를 쓰지 말자. 그거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가져라고 해서 나온 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모전 그 현상설이었으니까 퍼블릭 아트가 그때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건 퍼블릭 아트 했을 때 80팀 정도가 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정말 아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 3년에 다시 했는데 이제 건축가들이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500팀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파이널리스트에 우리가 아는 건축가들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아는 건축가들. 할 게 없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비슷하고 그쪽으로 이제 몰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제 1등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는 이유였으니까 처음에 냈다는 이유였는데 두 단계로 됐으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통과했던 건 그냥 천장에다가 저런 광섬유를 매달아가지고 무언가를 보여주니까 그 광섬유의 그 보여주는 데이터는 도서관 그 로비거든요. 도서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냈을 건 딱 이 두 장이었어요. 이 두 장이랑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래서 빛이 난다는 그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에서 결국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됐던 거는 이 내용이었어요. 위에서 거대한 게 그러니까 약간 도서관의 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와이오밍의 어떤 스키 리조트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높은 집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위에가 구조 슬라브가 아니었어요. 위에다가 우리는 다 매달았는데 저기 숨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위로 뭘 얹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이게 처음에 냈던 거 위로 다 올라가 있는 거. 근데 완성된 건 사실 믹서에 내려왔어요. 위로 저걸 다 숨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길 장소가 없고 그걸 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밑에 다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시면 아이디어 자체는 그 와이어밍 주립 도서관인데 와이어밍 주립 도서관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찾고 그 가운데 서버가 있어요. 와이어피셔 와이어밍 관리하는 서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벽에 이제 글씨들이 써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서치할 때마다 그 단어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길이 들어오는 방식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와이어밍은 지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필라멘트 마인드라는 게 마인드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얇은 선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고 이렇게 보시면서 빛이 그러니까 광섬유가 애초에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벽으로 된 핀으로 된 거 같은 경우는 광섬유 애초에 아니면 광섬유가 끝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광섬유가 이제 옆으로 나오는 광섬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중국제가 비싸지도 않고 우리가 길이만 알아가지고 바로 그걸 끊었으면 되니까 쉽게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밑에는 이제 저건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거죠. 저희 일루미네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그걸 컨트롤을 하는 건데 저게 40개인가가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무조건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쪽에 도서관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면 계속 말하지만 동면에 되는 건 건축가의 이익되는 동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 같은 것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구조 회전 컨설턴트가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푸는 거죠.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한 거고 이제 레이저 컷한 이런 알루미늄 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붙이는 것도 열심히 붙이고 있는. 보시면 중간 단계에 보시면 이런 점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이 있었어요. 이거 길이에 맞게 컴퓨터 안에 길이가 되고 그 길이에 맞게 벽에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자를 쫙 대가지고 이걸 일단 찍어놓고 요거 레이저 컷한 글씨들 넣고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걸어가지고 다 내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또 그 인턴 그 프로세싱 할줄 인턴이 그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근데 걔한테는 사실 이런 이 그림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걔한테는 걔의 파이널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자기도 웹사이트인데 걔는 이걸 항상 이 동영상을 거기다 올려놓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냥 걔의 입장에서는 이게 걔의 파이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에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닝이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갈 일이 많은 동네는 눈도 엄청나게 보고 막 이런 비디오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마지막 비디오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 디자인의 소리는 디자인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게 괜찮은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페라메트릭을 쓰는 페라메트릭 말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한정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페라메트릭이라는 말을 하면 생각을 해요. 아 쟤는 뭘 하겠구나 뭔가 흔히 말하면 이제 테슬레이션 타일 같은 걸 뭐 바르는 그런 걸 패널링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 그러니까 저는 취향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저는 원하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그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아 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하는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이제 건축가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잘하고 나는 컴퓨터도 잘하고 사실은 컴퓨터가 원래는 컴퓨터를 더 좋아했어요. 그냥 컴퓨터 자체를 원래 좋아했는데 하다 보니까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이 친구를 만나서 나는 운동도 잘하는 사람이고 힘도 세고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약간은 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봐도 굉장히 난해한 소리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저게 흥미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런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쇄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20대에 저걸 봤을 때 저 사람한테 자극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보면 뭐냐고 뭐 징그럽고 막 너덜너덜하는데 그게 부정적인 자극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약간 흉측한 자극일지라도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건축으로 이제 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건축이 뭐라고 그러건 건축가 말고는 절대 누구도 이런 프로세스로 작업을 하지 않아요. 설치 미술이건 뭐 렌더링이건 이런 프로세스는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향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어떤 자기만의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했으면 저보다 훌륭한 저보다 나같이 선배님들 계시면 제일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